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고요. 임차인이 있어요. 어떤 집을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집이 매매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임차인으로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누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될까요? 음, 세 가지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어,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일이 새롭게 이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잔금 일자가 빠르면 기존의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존 집주인과 계약도 맺고, 그리고 잔금 날짜에 잔금도 치르고. 왜? 새롭게 집을 살 사람인 매수자가 매매 계약 잔금 일자가 늦기 때문에 모든 어떤 권리와 의무를,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새로운 집주인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잔금을 해야 되는데 그 매매 계약과 잔금 날짜가 같으면,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매매계약 잔금 치르고 3자가 다 모여야 합니다. 기존 집주인,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임차인, 셋이 다 모여서 기존에 A하고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서에 맺었던 그 계약서를 그냥 거기에다 잔금 넣고 특약을 넣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집을 산 새로운 그 매수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그때 작성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A 집주인과 계약서를 맺을 때는 특약을 반드시 써야 돼요. 왜냐면은 계약력이 하루가 늦어지잖아요. 새로운 집주인은 오늘 해서 등기 치면 등기 원인 일자가 오늘 돼가지고 소유권 날짜가 오늘이 되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오늘 잔금 치르고 전입 신고하고 인도해봤자 대항력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0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그렇게 되면은 하루가 늦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선순위 권리를 또 설정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기존에 있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맺을 때는 그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그 새로 이 집을 살 사람의 인적 사항도 적어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임대차 계약을 인지했다, 또 승계하겠다 하는 것도 적어놔야 합니다. 그런 특약사항을 적어놔야 되기 때문에 A하고 계약서를 맺을 때는 특약서를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냥 B와 계약서를 맺겠다. B는 여기서 A는 기존 매도자고 B는 매수자고 C는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B, 새롭게 매수할 사람하고 직접 계약서를 하겠다.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어차피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도 다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연락을 취해야 되니까 새로운 집주인 B. 그럼 B하고 하면은, 물론 B하고 하더라도 하루 차이에 또 어떤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특약사항을 넣어야겠죠.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 같은 걸 하나 넣어야 합니다. 아무튼 잔금 날짜가, 임차인의 잔금 날짜가 같으면은 기존 매도자하고 집주인하고도 계약을 맺어도 되고, 새로 그 집을 산 매수인하고 계약을 맺어도 됩니다. 다만 특약 사항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임차인의 임대 계약서가 아예 늦어요. 새로운 그 집을 산 매수자의 매매 잔금 날짜보다도 더 늦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B와 계약서를 맺으십시오. B, 새로운 그 집주인, 매수자,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당연히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도 넣어야 되고, 인지 승계 사항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거, 이 3번 케이스 늦을 경우에는 요거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기존 집주인한테, 임차인인 제가 들었어요. 이거 집 아무래도 팔려고 하는데 이거 뭐 계약서를 쓴다고 하시면은, 아무튼 지금 현재 매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기존 집주인 A한테, 집 들어갈 임차인이 이런 요청을 해야 돼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 그러니까 A와 B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특약사항을 넣어주세요. 새로운 매수자인 B가 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또 그것을 승계하겠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주시고요. 또 임대차 계약을 이제 나중에 이제 작성할 때 이 B가 반드시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도 써주겠다는 사항을 넣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끝나면
A분한테, 원래 집주인한테 매매계약서가 다 끝나면 그것도 4번으로 반드시 환불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왜? A가 사기꾼이야. 그리고 B는 뭣도 모르고 선의의 마음으로 과실도 없이 A하고 거래 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었어요. 매매 계약을. A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기에 내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받았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좀 이따 맺을 겁니다.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어. 계약금도 받았으면서. 근데 새롭게 집을 살 매수자도 이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계약 매매 대금 다 줬어. 그런데 나중에 뜬금없이 임차인이라고 와가지고 새로운 집주인인 B한테 저 이거 옛날에 계약금 맺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매매 대금 다 치르고 이 집을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거든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억울하시면 그 옛날 집주인 찾아가지고 따지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집을 계약할 때 또 내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 일자가 이 매매 계약 잔금보다 늦어질 걸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A한테 요청을 해야죠. 매매계약서 4번 주세요. 쓰고 나서 그리고 그 매매계약서 안에다가 반드시 새로운 매수자인 B가 이 모든 임대차 계약을 인지하고 보증금도 알고 계약금이 얼마 넘어간지도 알고 그리고 승계하겠다라는 그 특약사항도 꼭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4번 받았는데 나중에 특약사항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작정을 했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3번 케이스 늦으면 B하고 계약서는 맺되 그 전에 A와 B의 매매 계약서에도 특약사항 요청하고 4번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럼 한번 서머리 한번 해볼까요? A가 매도자예요. B가 매수자, C가 임차인. 임차인이 잔금 일자가 늦으면 뭐라고 그랬죠? A와 임대차 계약서 맺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선순위니까. 새로 집주인이 될 B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B 매수자가 모든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니까 임차인의 어떤 그것도 의무도 다 승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계약서 맺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번. 임차인이 잔금일이 같으면 뭐라고 그랬죠? 먼저 A와 임대차 계약서 맺을 수 있다. 대신 특약사항에다가 새로운 집주인이 될 B의 그 계약을 인지했고 또 그것을 승계할 것이며 그리고 선순위 권리 설정을 금지하겠다라는 특약을 넣어줘야죠. 또 만약에 B하고 임대차 계약서 맺는다고 하면 저는 이 B하고 임대차 계약서 맺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집주인하고. 이제 B하고 임대차 계약서 맺겠다? 그럼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만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맺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이 세 명이 모여서 매매 계약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대차 계약서도 맺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명이 모두 모여서 작성 이렇게 하라고 써놨던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죠. 임차인이 잔금일자가 늦으면 어떻게 할 건데? 늦으면 B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죠. 왜냐면 B가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됐는데. 그래서 그 B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서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 매매 계약서 잔금일자 전에 A한테 기존 집주인한테 말해야죠. 요청해야죠. 둘이서 매매 계약서 잔금 치를 때 특약상에다 반드시 이 새로운 집주인이 될 B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인지하고 또 승인하겠다라는 특약서 넣어주세요. 또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 넣어주세요. 그것을 넣어서 그 4번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대부분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또 재수가 없으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집주인이 될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새로운 집주인이 될 매수자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C 임차인도 당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숙지해 주시고 전입신고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전입신고하고 주택인도 점유하면 계약력이 발생하는데 그날 밤 12시 이 길 0시 이때 발생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다른 후순위보다 내 이 보증금이 임차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발생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그 효력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계약력이 존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입신고 안 했어. 주택 점유 안 했어. 안 되죠. 우선 변제권 자체가 계약력이 없다고 한다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인정되지가 않아요. 요거는 한번 알아둡시다. 예,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